오늘 급락장에서 투매가 집중적으로 몰린 업종은 기술 업종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통신, 유틸리티 관련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낙폭이 2%대를 웃돌았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고 방산업체 주가들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3.66%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브로드컴, ASML, AMD, 어도비 등의 주요 기술기업 주가도 2에서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불안 속에 올해 상승률이 높았던 기술주를 대거 투매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에 메타는 오늘도 0.7% 상승하면서 576.4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메타는 올해 들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엔비디아 143% 상승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66%의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커버하는 64명의 분석가 가운데 94%가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 3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던 엔비디아는 이번 8, 9, 10월 3분기에 32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월가 전망치 317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관건은 새 AI칩 블랙웰의 동향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는 블랙웰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 있으며 4분기에 수십억 달러 규모 매출을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는 11월 19일로 예상되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가 초점입니다. 블랙웰은 이미 출시 지연 논란에 시달린 바가 있어서 만약 이에 대한 시장의 실망이 이어질 경우 호실적에도 반도체 업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체 실적도 중요하지만 주요 고객인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실적과 전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앞서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10월 16일 실적 발표 예상이고 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가 그 다음날 10월 17일 실적 발표 예상입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에서도 반도체 수요 현황을 엿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주가의 급등세를 누린 미국의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딴 실현에 봉착한 가운데 주식 10대1 분할 효과마저 거두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는 2.62% 내린 40.5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딴 악재로 주가가 하락세를 탄 가운데 이날 시장 분위기도 주식 분할 기념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하면서 중동 전면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신규 경제 지표는 미국 제조업의 지속적인 위축세를 시사하면서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10대1 주식 분할 첫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 더 초라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지난 8월 6일 주식 10대1로 분할 방침을 공개하고 10월 1일부터 분할이 적용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분할의 목적은 주가를 그만큼 낮춰서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게 됩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주들이 잇따라 주식 분할을 단행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10대1 분할을 실시했고 하루 뒤 2일부터는 램리서치 주식이 10대1로 분할된 가격에 거래됩니다.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 세븐 가운데선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를 제외한 6개 종목이 모두 주식 분할을 거쳤습니다. 그 외 월마트와 치폴레도 최근 주식 분할을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구인 및 이직 지표는 개선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가 80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 수치 771만 건보다 약 30만 건 증가한 수치이자 시장 예상치보다도 40만 건 많은 수치입니다. 채용은 531만 7천 건으로 전월치 541만 6천 건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경제 지표는 미국 제조업 업황이 계속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9월 제조업 PMI는 47.2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47.6을 밑돈 수치입니다. PMI가 50을 기준으로 업황 위축과 확장을 가늠을 합니다. ISM은 제조업 업황이 6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면서 지난 23개월 중에 22개월은 위축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S&P 글로벌의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3으로 3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미국의 항만노조 파업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4만 5천여 명이 가입된 동남부 지역의 항만노조는 단체 교섭 결렬에 반발해서 47년 만에 파업을 결의하고 이날부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여부가 당장 소비자들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급망 혼란이 불가피해지면서 미국 경제는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전날 경제 매체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항만노조 사태가 최악의 경우 연준의 금리나 행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제가 정상화해야 금리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동부 항만노조가 1977년 이후 4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우회 물량 증가 및 항만 혼잡의 영향으로 글로벌 컨테이너선 시장의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태 수습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업 강제 종료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물류 대란으로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미국의 항만노조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1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1892년 설립된 북미 지역 최대 항만노동자 조합으로 미 동부 및 걸프 연안의 항만 등의 36개 항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됐으며 뉴욕 인근의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만 1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 4만 5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항만노조는 동남부 항구를 통해서 미국 해상 물류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어서 파업이 지속이 될 경우 심각한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은 미 경제에 하루 최대 5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현재로서는 연료, 식품, 의약품 등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지난 1977년 이후 47년 만에 발생된 것으로 노사 양측은 지난달 30일 만료된 단체 협상에서 노사 간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